안녕하세요. 7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지은이는 노버트 애킨스, 옮긴이는 박중환, 발행은 세이버스입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거나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억제하기 위해 배고픔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지만 체중은 쉽게 감량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배고픔 없는 체중 감량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이야말로 평생 유지해야 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임을 강조합니다. 저자 애킨스 박사는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말하며 현대인의 몸 역시 조기 인류와 다르지 않기에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고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쌀, 밀가루, 콩 등 모든 곡물을 줄이고 고기, 생선, 달걀, 올리브 오일 등 단백질과 지방을 마음껏 섭취하는 애킨스 영양학을 제안합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이며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탄고지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의 바이블인데요.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배고픔 없는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세요. 혹시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인가요? 음식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명 유지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추억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독재자의 얼굴로 군림합니다. 음식은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요? 혹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함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폭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우울한 감정을 위로합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지요. 고혈당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우울하게 합니다. 음식을 통한 위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감정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공식품 대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살면서 찾아온다면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십시오.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한동안 걷고 나면 자신을 억눌렀던 문제가 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걷기는 부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호흡은 짧아집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굴레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낼 것입니다. 다음 조언들을 참고해 주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컷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 드세요. 음식은 식탁에서 드세요. 요리를 하면서 집어먹지 마세요.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마세요.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와 주방 근처를 방황하지 마세요. 음식 일기를 쓰세요. 기록은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리고 오래 씹으세요. 이 습관은 비말을 탈출하는 필살기이기도 합니다. 씹는 과정은 맛을 느끼는 과정이자 제초의 소화 과정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포만감의 신호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씹지 않고 흡입하는 잘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하루에 4-5번 체중계에 오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에 대한 고문입니다. 어떠한 체중 감량 계획도 몇 시간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매일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엄청나게 복잡한 인체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신진대사 반응에 따라 좌우됩니다. 신진대사의 저항이 높으면 체중계의 숫자는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0.2에서 0.4kg의 체중을 줄였습니다. 체중 감량은 신진대사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변화를 체중계의 숫자보다 옷을 입을 때 먼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몸과 무리한 체중 감량 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실패의 덫이 됩니다. 분명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김없이 체중 고온을 지나갈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속삭임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선수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까지 완주한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듯이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결국 우리는 결승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이 효과 있는 6가지 이유. 첫째, 어떤 다이어트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많은 임상에서 동일한 칼로리를 소비할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주로 배고픔입니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즐겁고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제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면 단맛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양한 고기와 생선, 샐러드, 버터와 크림, 향신료와 허브 등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셋째, 애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칼로리, 저지방 식이요법의 문제점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프로그램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과거의 식사 방식으로 돌아가면 체중은 놀라운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의 양을 제한할 때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칼로리를 느리게 태웁니다. 즉, 기초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열량이 높은 식품으로 돌아가도 몸은 여전히 칼로리를 천천히 연소하는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다릅니다. 체중 감량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중은 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단계에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애킨스 영양학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체중 감량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기분 나쁜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변화된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다섯째, 이 프로그램은 건강합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주방 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모든 지표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대다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기간 동안에 심리적 불쾌감이 동반됩니다. 피로, 짜증, 우울증, 집중력 장애,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속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처방입니다. 여섯째,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비만을 조절하고 질병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 수치에서 비롯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인슐린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인슐린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지어 암의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킨스 영양학은 저칼로리 식단인가요? 아닙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덜 배고프며 음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혈당은 음식 갈망과 거짓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만족하고 음식을 덜 필요로 합니다. 고기, 생선, 치즈, 견과류, 계란, 전홍말 채소 및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애킨스 박사의 요점 정리.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몸은 지방대사 시스템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소모합니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생활습관 질병의 발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방과 냉장고에서 설탕과 관련된 제품을 모두 없애십시오. 마트에서 가야 할 곳은 고기, 생선, 과일과 채소를 파는 코너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무시하십시오. 토스트, 머핀, 베이글, 시리얼과 같은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분해입니다. 이 열쇠는 몸의 시스템 장애를 치료하고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방분해는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으로 살을 좀 뺄 수 있지만 얼마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애킨스 박사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킨스 영양학 4단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지방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에 활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뇌를 비롯해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 연료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몸이 선택한 균형입니다. 호흡과 소변으로 케톤이 방출되는 상태라면 체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대사적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케토시스는 체중 감량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케톤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분해됩니다. 지방 분해는 체중 감량의 과학적인 방법이며 케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케톤이 건강한 대체 연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에서는 몸의 연료로 지방이 케톤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케톤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인슐린 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몸은 두 가지 연료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역시 원시 인류에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원시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몸의 식량 창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혹시 곰과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곰은 6개월 이상 겨울잠을 잡니다. 땅속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활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오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해 왔습니다. 원시 인류는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인간은 지방 분해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당과 케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배고픔과 결별하십시오. 저는 젊은 의사 시절에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의 매력 중 하나는 지방 분해와 케톤 생성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 자신이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욕이 넘쳐났고 반면에 의지력은 너무 약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케토시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몸은 배고픔을 억누르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식의 대사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식은 글리코겐 저장 포도당을 먼저 소모하고 3일 차부터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탄수화물 제한 요법과 단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대사적으로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동시에 태웁니다.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며 지방 조직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도 지방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도 겪지 않을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애킨스 영양학의 장점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700에서 800칼로리만 섭취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 여성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는 보통 여성의 정상적인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저칼로리, 즉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했을 때 그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몸무게는 감량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에도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다이어트의 신성한 불가침을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경우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로리를 계산해 왔다면 앞으로는 계산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저지방 식단보다 더 많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 단계 규칙.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환 단계는 단지 애킨스 영양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전환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솔린에서 전기로 에너지 시스템이 변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환 단계를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지방 분해와 케토시스를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만 전환 단계는 평생의 식단이 아닙니다. 최소 14일 동안 지속하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는 자신만의 맞춤형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자신만의 맞춤형 계획은 본인의 신진대사, 취향과 생활 습관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단계의 또 다른 목적은 풍성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애킨스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체중 감량에 실패할 수 있고 결국 이 프로그램도 안 되는구나 라는 푸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환 단계의 12가지 규칙을 꼭 지키십시오. 전환 단계의 12가지 규칙. 1. 하루에 20g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은 샐러드와 다른 채소의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2. 최소 2주 동안 진행하십시오. 체중 감량 패턴에 따라 그 이상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고기, 생선, 조개, 달걀, 버터, 올리브 앤 코코넛 오일을 푸짐하게 섭취하세요. 4. 모든 곡물, 밀가루 음식, 콩과 음식, 두부, 과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뿌리채소, 유제품을 절대 먹지 마세요.
견과류와 시안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허용식품 목록에 없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기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결국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6. 식욕에 맞게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배가 고플 때는 너무 배불리 먹지 말고 만족감을 주는 양만큼 드세요. 7. 어떤 음식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식품 라벨을 읽고 탄수화물 수치를 확인하세요. 모든 음식 포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8. 소스와 드레싱에 숨겨진 탄수화물을 조심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의 주된 재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9.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를 피하세요.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를 올릴 수 있으며 공복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과도한 카페인을 피하세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설탕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하루 최소 8잔의 물을 마시세요. 12. 변비가 있다면 아마씨와 밀결을 샐러드나 채소에 뿌려서 드세요.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자신의 식욕이 조절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분해는 식욕을 억제합니다. 어느 순간 적당한 양을 먹은 후 더 이상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수준, 즉 활기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아 줍니다. 어떤 이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조만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첫 주 동안은 피로와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케톤 생성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중이 빠른 속도로 감량되면서 동시에 수분과 미네랄이 급격히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빠른 대사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땀을 통해 미네랄을 빨리 잃어버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함으로써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과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저녁 식사에 채소 1인분 또는 소량 60g의 견과류나 시안유를 추가해 주세요. 몸은 2주차에 다시 적응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지면 다시 탄수화물 20g 섭취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문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빠른 배출로 인한 다리 경련입니다. 멀티비타민 보충제를 별도로 섭취하십시오. 그럼에도 다리 경련이 계속된다면 탄수화물 용량을 약간 올리십시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은 좋은 일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익숙했던 음식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곡물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금단 증상은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금단 증상은 좋지 않은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 금단 현상은 3일 이내에 끝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환 단계를 지속하기 너무 힘들다면 탄수화물 음식을 소량 섭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탄수화물 양을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독된 탄수화물 음식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 혼란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체중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중 감소 속도는 나이, 활동 수준, 약물 복용 여부, 신진대사 저항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는 2주 동안 일반적인 체중 감량은 과체중 남성의 경우 4kg,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 2kg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든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수분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 수분이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주로 지방이 빠집니다. 전환 단계는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편집자 코멘트. 전환 단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1단계 전환의 핵심은 하루 탄수화물 20g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아니,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은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300에서 400g입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밥, 빵, 떡, 면 종류의 곡물 음식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식단은 철저하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십자화가 채소로 바꿔야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밥입니다. 밥 한 공기는 약 65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전환과 2단계 지속 감량에서는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단계 미세 조정과 4단계 평생 유지부터는 가능합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하루 탄수화물 용량을 조절하시면 수월합니다. 1단계 전환의 식단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음식,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플러스 십자화가 채소, 플러스 치즈, 버터, 오일. 애킨스 영양학은 국내의 황제 다이어트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드는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애킨스 영양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애킨스 영양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식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육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정말 멋진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의 대안으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다리살은 삼겹살 대비 가격이 50%가 제되지 않습니다. 수입산을 구입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맛과 식감에서 국내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육점 사장과 친해질 수 있다면 자투리 고기를 요청해 보십시오. 좋은 육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고기를 구입한다면 합리적인 엔겔 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가 낮은 음식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영양가 높은 식품은 미래의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식단을 소개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 점심, 달걀 2~3개 플러스 샐러드 플러스 방탄 커피. 저녁, 고기 플러스 쌈채소 또는 샐러드 플러스 파채 플러스 김치 플러스 나물. 아침은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새끼라는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공복은 내 몸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치유 행위입니다.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달걀과 샐러드, 방탄커피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가 메인 식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하루 한 끼의 만찬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만찬으로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구이와 수육 요리하기를 즐깁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는 것이 지겹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멋진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제고봉은 단연 나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다양한 나물을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물 멋진 음식입니다. 풍성한 채소와 함께 전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이 100가지 레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애킨스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